안녕하세요. 아름다운 삶을 디자인하는 명시향의 목조입니다. 오늘은 실전에서 상담한 사례를 통해 재생살 재극인된 명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사주 명조가 재생살 재극이 된 명조는 재생살의 의미는 내 돈 주고 뺨 맞는 격이고 재극인의 의미는 비빌 언덕도 없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. 원래 재생살된 구조만으로도 격국에서 불리한 명인데 거기에 재극인까지 된 명조는 재생살된 명조보다 그 불리함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돼요. 오늘 살펴볼 재생살 재극인된 명조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명조는 자월에 태어난 무토일간이에요. 그럼 이 명조는 적격에 해당되는 명입니다. 여기서 성격이냐 패격이냐 하는 것은 천간의 수완 십성의 조합으로 결정하는 것인데요. 적격인 이 명조는 개수가 투한 명이에요. 그러면 이 재성은 사길신이기 때문에 순용을 해야만이 격국이 성격이 되는데, 즉 식상이나 정관이 이 명조에 있어야만이 격국이 성격되는 겁니다. 그런데 자월에 태어난 이 무토일간은 간목 칠살 편관이 투한 명입니다. 그러면 재생관되는 것이 아니라 재생살되는 명으로 되기 때문에 격국 성패론에 있어서는 패격이 되어 불리한 명이 되는 거예요. 거기에 재극인 하는 명조가 돼서 이 명은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되는 명입니다. 원래 한겨울에 태어난 이 무토일간은 제1선으로 조후위급으로 조후용신으로 화오행이 필요한데 그중 병화가 아주 중요한 성분이에요. 그런데 이 자월에 태어난 이 무토일간이 천간의 이 개수 정제가 투한 바람에 이 중요한 병화 용신도 제대로 써먹지를 못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. 그래서 이 명의 가장 큰 병은 수오행이 병이고 귀신이라는 점이에요. 그리고 조우용신으로 이 병화를 잘 쓸 수 없는 이유가 또 있는데, 그것은 이 용신이라는 성분은 아주 튼튼하고 보호되어야만이 이 용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건데, 지지에 보면 이렇게 진술충으로 천간의 이 병화 편인이 비록 술토지장간에 정화의 뿌리를 내리곤 있지만 이렇게 형충이 되면 뿌리가 약해져서 용신의 작용이 약한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진술충미는 형충파가 되면 각 고장제에 해당 오행이 임묘입고 돼요. 여기서 이 술토는 화의 고장지입니다. 그러면 이 떠있는 이 병화는 술토에 임묘입고 돼서 불리하게 작용되고, 그래서 용신으로서 사용하기가 아주 불리한 구조예요. 그런데 이 명조가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대운이 시신의 대운으로 흘렀어요. 이 명조는 한겨울에 태어난 무토일간으로서 조후이급으로 화오행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. 목화의 운으로 흘렀기 때문에 이 명조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예요. 자세히 대운의 흐름을 살펴보면 지지에서 임목과 묘목은 확연히 다르게 작용됩니다. 이 15대운, 이 병인대운의 이 명은 희신의 대운이었습니다. 왜냐? 이 임목은 인옷을 화의 운동을 하는 성분이에요. 화를 품고 있는 목입니다. 그리고 이 임목이 술토와 합을 해요. 화에 작용을 해요. 그래서 이 15대운, 시신의 대운으로 이 시기에는 학창시절이었습니다. 이 명은 소위 스카이라는 대학은 아니지만 스카이에 준하는 국립대학을 나왔어요. 그래서 이 15대운, 이 병인대운 때 학업이 우수했습니다.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25대운 이 정묘대운에 내 배우자 자리와 묘술합하는 대운이고, 그리고 안살이 왕해지는 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25대운 이 정묘대운에 결혼을 했어요. 그리고 이 35대운 무진대운에 이 명조가 이 남편과 이혼을 해요. 이혼한 이유는 이 35 무진대운은 진술충미 형충파가 야기되는 운이고 또 배우자 자리와 충하는 운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명조는 이혼을 했어요. 그리고 45대운부터 이 명은 화대운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. 다만 조금 무료가 되는 시점이 이 65대운, 이 신미대운인데 이때
진술충 및 형충파로 인해서 술미형에 걸리고 간목은 미토에 임묘입고되고 병화는 술토에 임묘입고되고 개수는 진토에 임묘입고돼서 이 65대 운이 상당히 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이라 조금 우려되는 시기가 65대 운 이후예요. 그리고 이 명조의 직업의 물상을 보면 이 명조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명이에요. 그런데 제가 직업으로 의학계, 법적에도 관련된 직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연월의 이 지지를 살펴보면 좌고묘가 형살의 관계예요. 정제와 정관이 형에 걸리는 물상입니다. 형살의 물상은 법적 물상과 수술 물상이라고 했어요. 그래서 의학계와 법조계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. 여기서 이 편관간목이 이 무토일간의 입장에서는 남편이에요. 이 무토일간의 입장에서 본인의 직업도 되지만 본인의 남편도 되는 것이 이 편관간목입니다. 이때 이 편관간목은 자매형에 걸리는 형살의 물상을 갖고 있는 의학계나 법조계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무토일간의 남편의 직업이 의학계에 종사하는 남편이에요. 그리고 간목의 포태를 살펴보면 또 직업의 물상을 알 수가 있어요. 이 편관 간목을 술토에 인정시키면 갑은 술토의 양지에 놓여지는 간목이에요. 그래서 결혼 이후에 내 배우자 되는 직업의 물상이나 본인의 직업의 물상이 양지의 물상이라는 거예요. 이 양지의 물상은 유경하고 부양하고 교육하는 그러한 물상이에요. 그래서 이 지지의 모습과 이 지지에 놓여져 있는 이 편관간목의 모습으로 직업의 물상을 알 수가 있고 또한 포태로 직업의 물상을 알 수 있습니다. 이게 아주 중요한 용법이에요. 중요한 관법입니다. 그러면 재생살 제극인이 어떤 식으로 작용돼서 발현이 되냐 하면 자월에 태어난 이 무토일간이 돈을 벌면 이 돈이 오히려 이 재물로 인해서 이 무토일간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. 내가 돈 번 것을 내가 쓰지 못하고 남편한테 고스란히 이 돈이 간다라는 겁니다. 즉 나를 위해서 쓰지 못하는 돈이라는 거예요. 맨날 이 편관간목 남편한테 바치는 격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내 돈 주고 뺨을 맞는다라는 뜻이에요. 거기에 재극인까지 하는 구조이다 보니 이 무토일간의 입장에서 이 인수라는 것은 인덕이고 후원이고 나를 도와주는 성분인데 이 재성이 재극인하기 때문에 비빌 언덕도 없더라는 겁니다. 이 무토일간은 돈을 벌면 나를 위해서 이 돈을 쓰지 못하고 남편한테 홀라당 이 돈을 빼앗기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. 이렇게 재생살 재극인된 명조는 아주 불리하게 그 불리함이 재생살된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작용돼서 발현된다는 거예요. 오늘 재생살 재극인된 명조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돼서 발현이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